민서야, 내가 찾던 친엄마. 우리 새엄마야. 민서의 손에서 펜던트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은비는 작은 아기 사진 액자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민서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가족들이 오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처음엔 은빈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한 사람처럼 멍하니 액자만 바라봤습니다. 액자 속 아기는 너무 어려서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은 민서가 가지고 있던 펜던트 속 사진과 너무 닮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이 나온 곳은 세리가 숨겨둔 흰 상자였습니다. 은비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습니다. 나도 처음엔 아니라고 생각했어. 그냥 우연일 거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사진도, 상자도, 수녀님 얘기도 다 맞아. 민서야, 차세리 씨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내 친엄마인 것 같아. 민서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은빈 언니,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엄마를 찾겠다고 여기저기 헤매면서 엄마 집에서 잠들고 있었던 거야? 은빈은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민서는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바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은 눈물보다 먼저 숨을 막았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 방 쓰라고 했잖아. 밥도 먹으라고 했고, 은빈 언니랑 같이 있어도 된다고 했고, 민서의 시선이 흐려졌습니다. 그게 그냥 친절한 거였는데, 나는 이제 그게 다 다르게 보여. 은비는 액자를 내려놓고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그런데 부탁 하나만 할게. 민서가 천천히 은빈을 보았습니다. 은빈의 얼굴은 이미 무너져 있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서도 그 진실을 붙잡아줄 수 없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내가 친엄마가 누군지 알더라도 멀리서만 지켜보기로 한 약속. 지켜줘. 민서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너한테 너무 미안해. 진짜 미안한데 지금 말하면 우리 새엄마 아마 우리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민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은비는 울음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알면 그냥 못 넘어가. 할아버지도, 오빠도 다 충격받을 거야.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숨겼는지 나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당장 터지면 엄마는 우리 집에서 못 버틸 수도 있어. 민서는 액자 속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찾았는데 그 엄마를 부르면 안 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눈앞에 있는데 엄마를 엄마라 부르면 누군가의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집의 딸인 은비는 울면서 부탁하고 있고 집 밖에서 굴러 들어온 민서는 다시 참아야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민서가 아주 작게 물었습니다. 그럼 나는? 은빈이 눈을 들었습니다. 민서의 눈이 이제야 젖어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 은빈 언니. 나도 엄마가 있었는데. 나도 물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왜 버렸냐고, 왜 찾지 않았냐고, 왜 내 앞에 있으면서도 나를 못 알아봤냐고 나도 묻고 싶은데. 은비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또 참아야 되는 거네. 민서야. 알겠어. 은빈이 놀라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민서는 울고 있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무 힘겹게, 너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안 할게. 아는 척 안 할게. 어머니 앞에서 모르는 척 할게. 은비는 결국 민서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민서는 은빈의 품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했습니다. 울면 무너질 것 같아서, 울면 당장 아래층으로 내려가 세리 앞에 서고 싶어질 것 같아서 민서는 끝까지 이를 악물었습니다. 은비는 한참 뒤 액자를 다시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액자를 제대로 쥐기도 어려웠습니다. 민서는 그 액자를 놓는 순간 엄마에게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문이 다시 닫히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은비는 액자를 흰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묶고 처음 있던 자리로 조심스럽게 돌려놓았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마치 민서가 방금 친엄마를 찾지 않은 것처럼 상자는 다시 조용히 숨겨졌습니다. 하지만 민서의 마음은 더 이상 숨겨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부터 민서는 세리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리가 주방에서 과일을 깎고 있으면 민서는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도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세리가 민서야, 저녁 먹어야지 하고 부르면 민서는 문틈 사이로만 대답했습니다. 저 배 안 고파요. 세리는 이상하다는 듯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어디 아픈가? 은비는 식탁에 앉아 숟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냥 피곤한가 봐. 세리는 은빈을 보았습니다. 너희 둘 싸웠어? 은빈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거 아니야. 하지만 웃음은 어색했습니다. 세리는 그 어색함을 느꼈지만 더 묻지는 않았습니다. 요즘 세리에게도 숨겨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문의 남자를 만난 뒤부터 세리는 작은 소리에도 놀랐고 흰 상자가 제자리에 있는지 몇 번씩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불안하니 민서의 이상함을 깊이 들여다볼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세리의 모든 행동이 아팠습니다. 세리가 은빈의 머리를 자연스럽게 쓰다듬는 모습도, 현빈에게 밥 먹었니? 하고 묻는 모습도, 동익 옆에서 아내처럼 웃는 모습도 전부 민서에게는 멀리서 보는 가족 사진 같았습니다. 자신이 들어갈 자리는 없었습니다. 다음 날, 민서는 세리의 매장으로 찾아갔습니다. 세리는 매장 한쪽에서 지압침대 설명서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자 세리는 손님인 줄 알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다 민서를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민서야? 여기는 어쩐 일이야? 민서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세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엄마입니다. 그러나 엄마라고 부르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민서는 애써 웃었습니다. 그냥 인사드리려고 왔어요. 세리는 의아한 얼굴로 민서를 보았습니다. 인사? 네. 저 이제 한국에서 볼 일 다 끝난 것 같아서요. 곧 미국으로 다시 가려고요. 세리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국? 네. 학교도 다시 가야 하고 너무 오래 있었잖아요. 민서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 끝이 조금씩 흔들렸습니다. 세리는 묘하게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민서가 갑자기 찾아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이상했고 며칠 사이 자신을 피하던 아이가 굳이 매장까지 온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럼 집에 와서 얘기해도 되잖아. 왜 여기까지 왔어?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어머니 바쁘실 것 같아서요. 세리는 그 호칭에 잠시 멈칫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을 어머니라고 부르는 건 낯설지 않았지만 오늘은 이상하게 더 깊게 들렸습니다. 민서야, 무슨 일 있어? 민서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없어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 그냥 잠을 못 자서요. 세리는 매장 의자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차라도 마시고 가. 민서는 앉지 않았습니다. 아니에요. 오래 있으면 마음 약해질 것 같아서요. 세리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가 마음 약해져? 민서는 잠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말하고 싶었습니다. 엄마, 나 찾았어요. 나 여기 있었어요. 나 이제 가면 정말 못 볼지도 몰라요. 하지만 은빈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새엄마가 우리 집에서 쫓겨날지도 몰라. 민서는 겨우 웃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저한테 잘해주셔서요. 세리는 더 의아해졌습니다. 민서야, 너 왜 꼭 영영 못 볼 사람처럼 말해?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럴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으로 간다고 말했지만 민서는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세리가 사는 곳과 조금 떨어진 고시원으로 들어가 조금만 더 가까운 곳에서 멀리 지켜볼 생각이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되지만 아주 멀리 떠날 자신도 없었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강하세요. 세리의 마음이 이상하게 흔들렸습니다. 민서가 매장 밖으로 나가려는 순간 세리는 자기도 모르게 불렀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멈췄습니다. 세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이유도 없고 붙잡을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아이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미국 가면 연락해. 민서는 뒤돌아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네. 민서는 그렇게 매장을 나갔습니다. 세리는 한동안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서늘한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아이가 떠난다는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한지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리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은빈을 불렀습니다. 은빈아. 은빈은 방에서 나오다가 멈칫했습니다. 응. 엄마. 오늘 민서가 매장에 왔었어. 은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서가? 응. 미국으로 다시 간다던데. 너 알고 있었어? 은빈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민서가 정말 약속을 지키려는 거구나. 은비는 안도해야 했습니다. 세리에게 말하지 않고 떠난다는 건 세리의 가정을 지켜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은비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아, 이제 학교도 다시 가야 하고 미국 가야겠지. 세리는 은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너희 진짜 싸운 거 아니지? 아니야. 근데 왜 둘 다 이상해? 은빈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냥 헤어지려니까 그런가 봐. 세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은빈은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민서가 약속을 지켜준다고. 세리가 집에서 쫓겨날 일은 당장 없을 거라고. 그런데 동시에 미안했습니다. 너무 미안했습니다. 민서는 친엄마를 찾고도 그 엄마에게 인사만 하고 떠나야 하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은비는 민서를 지키고 싶은데 사실은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해 민서에게 떠나달라고 한 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은비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민서에게 전화하고 싶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이제는 너무 작았습니다. 한편 병원에서는 성미의 입원 준비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주아는 엄마의 가방을 정리하며 애써 담담한 척했습니다. 성미는 그런 딸을 보며 오히려 웃었습니다. 주아야, 엄마 진짜 괜찮아. 내가 더 환자 같아. 주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정아는 병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잔소리라도 했을 사람이었지만 오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성미가 작은 물건 하나를 꺼내 정리하는 모습만 봐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바로 그때 현빈이 병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빈은 문 앞에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잠깐 인사드려도 되겠습니까? 성미는 현빈을 보며 살짝 놀랐습니다. 현빈 씨가 여기까지 왔어요? 수술 잘 받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한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현빈 씨, 오늘은 우리 가족 일입니다. 현빈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공 원장님.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주아는 현빈을 바라봤습니다. 병원 복도에서는 그를 현빈아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현빈도 주아를 주아야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성미는 그런 두 사람을 보며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현빈 씨 마음은 알겠어요. 고마워요. 그때 세리와 동익도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세리는 성미 앞에 서자 바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사님, 수술 잘 되실 거예요. 제가 와도 될지 망설였는데 그래도 인사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성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세리 씨. 세리는 현빈이 주아 곁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순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민서가 떠난다고 했고 은비는 뭔가 숨기고 있고 동익은 세리의 불안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빈까지 공씨 집안일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자 세리의 말이 또 앞섰습니다. 현빈아, 너까지 여기 있으면. 현빈이 낮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성미는 그 말 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빈 씨가 여기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하신가요? 세리 씨. 세리는 급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사님. 제가 말을 조심하지 못했습니다. 정한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차세리 씨. 세리는 정한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 원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선을 넘었습니다. 정한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습니다. 오늘은 제 아내 수술 날입니다. 제 딸도 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여기서까지 그런 말을 들어야 합니까? 세리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동익이 조심스럽게 나섰습니다. 정한아, 세리가 마음이 복잡해서 그래. 내가 대신 사과할게. 정한은 동익을 바라봤습니다. 너도 알겠지만 오늘은 내가 좋게 넘길 마음이 없다. 동익은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맞받아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기 집 안에서 시작된 이상한 공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세리를 감싸고 싶었지만 세리가 무엇을 숨기는지 모른다는 사실이 그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성미가 주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만해요. 지금은 수술부터 해야죠. 그리고 세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세리 씨, 엄마는 자기 자식이 상처받는 걸 그냥 못 봐요. 현빈 씨가 귀한 아들인 것처럼 우리 주아도 제 귀한 딸이에요. 그건 잊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세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귀한 딸. 세리는 갑자기 민서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매장에서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말하던 아이의 얼굴. 왜 그 말이 헤어지는 말처럼 들렸는지 세리는 이제야 마음 한쪽이 불안하게 조여왔습니다. 네, 박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성미가 병실로 들어간 뒤 주아와 현빈은 복도에 잠시 마주 섰습니다. 현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공주아 씨, 괜찮습니까? 주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이사님. 그 호칭이 두 사람 모두에게 아팠습니다. 둘만 있었다면 붙잡았을 손을 병원 복도에서는 서로 내밀지 못했습니다. 현빈은 낮게 말했습니다. 제가 더 조심하겠습니다. 주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지금은 엄마가 먼저예요. 현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이 자신을 버리는 말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조용히 짐을 정리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가방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짐처럼 보이게 민서는 꼭 필요한 옷 몇 벌과 책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지는 공항이 아니었습니다. 세리 집에서 조금 떨어진 오래된 고시원이었습니다. 떠나는 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세리가 편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야 은빈과 약속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나는 건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를 찾고도 다시 잃는 일을 민서는 아직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민서는 마지막으로 가방에 달고 다니던 펜던트를 떼었습니다. 작은 사진이 들어있는 펜던트였습니다. 민서가 늘 품고 다니던 친엄마를 찾게 해줄 거라고 믿었던 물건이었습니다. 민서는 그 펜던트를 작은 상자에 넣고 편지를 접어 함께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편지의 첫 줄은 여러 번 지워졌습니다. 엄마라고 써도 될까요? 민서는 그 문장을 한참 바라보다가 결국 다시 적었습니다. 어머니께. 다음 날 아침, 민서는 세리 앞에 섰습니다. 세리는 식탁 옆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민서가 가방을 들고 나오자 세리는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민서야, 벌써 가려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늦으면 정신없을 것 같아서요. 은비는 계단 위에서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하지만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내려가면 붙잡을 것 같았습니다. 세리는 민서의 가방을 보고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공항까지는 어떻게 가? 제가 알아서 갈게요. 그래도 혼자 괜찮겠어? 민서는 살짝 웃었습니다. 저 혼자 잘해요. 그 말이 세리에게 이상하게 아프게 들렸습니다. 민서는 정말 혼자 잘해야 했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세리는 아직 그 이유를 모릅니다. 민서는 작은 선물 상자를 세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어요. 세리는 놀라 상자를 받았습니다. 뭘 선물까지 준비했어. 내가 무슨 손님도 아니고. 민서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손님도 아니고. 세리는 무심코 한 말이었지만 민서에게는 심장이 내려앉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은 손님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무엇일까요? 민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지내세요. 세리는 이상하게 마음이 조급해졌습니다. 민서야. 민서가 멈췄습니다. 세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보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마음이 목에 걸렸습니다. 도착하면 연락해.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세리는 한동안 그 문을 바라봤습니다. 은비는 계단 위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세리는 은빈의 울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정말 공항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오래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고시원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좁고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세리 집 방향이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도 민서는 그곳에 앉아 숨을 고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까이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완전히 떠날 수도 없습니다. 민서는 작은 침대 끝에 앉아 손을 바라봤습니다. 펜던트를 떼어낸 목이 허전했습니다. 마치 엄마에게 닿아있던 마지막 끈을 스스로 놓고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세리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성미 병원 일, 매장 전화, 동익의 눈치, 은빈의 이상한 침묵까지 모든 것이 뒤섞였습니다. 민서가 준 선물 상자는 침대 옆 협탁에 올려둔 채 잊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방에 들어온 세리는 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맞다.
세리는 조심스럽게 포장을 풀었습니다. 작은 상자 안에는 펜던트 하나와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펜던트를 들어 올렸습니다. 나 찍었습니다. 이거 민서가 가방에 달고 다니던 거잖아. 세리는 예전에 민서의 펜던트를 구경하려 했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안쪽 사진을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에게 이걸 주고 갔을까요? 세리는 알 수 없는 불안에 숨을 삼켰습니다. 손끝으로 펜던트를 열었습니다. 작은 사진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세리의 숨이 멎었습니다. 그 사진은 흰 상자 속 액자 사진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니, 닮은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오래전부터 붙잡고 있던 그 시간과 같은 뿌리를 가진 사진이었습니다. 세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야. 세리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반듯했지만 군데군데 눌린 자국이 깊었습니다. 민서가 얼마나 오래 망설이며 썼는지 보이는 글씨였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저는 엄마를 너무 찾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가 왜 저를 떠났는지, 한 번이라도 저를 보고 싶어 한 적이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엄마를 찾고 보니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존재가 어머니에게 불행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려고 합니다. 모른 척 하겠습니다. 다가가지 않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고 싶었는데 막상 얼굴을 보니 원망보다 보고 싶었다는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저를 모르고 계셔도 괜찮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서 올림. 세리는 편지를 끝까지 읽지 못했습니다. 글자가 눈물에 번졌습니다. 민서야. 그제야 세리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이 한꺼번에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서가 자신을 피하던 얼굴, 매장에 찾아와 미국으로 간다고 말하던 목소리, 그동안 감사했어요라고 인사하던 눈빛,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자리에서 혼자 버티던 아이. 세리는 편지를 움켜쥔 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동익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리야, 아직 안 잤어요? 동익은 말을 하다 멈췄습니다. 세리는 침대 옆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펜던트를, 다른 손에는 편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동익이 놀라 다가왔습니다.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세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동익은 세리의 손에 들린 편지를 보았습니다. 그거 민서가 준 겁니까? 세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여보. 동익이 세리 앞에 무릎을 굽혔습니다. 말해요. 대체 왜 이래요? 세리는 펜던트를 동익에게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려 펜던트가 바닥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민서가.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동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세리는 겨우 숨을 삼켰습니다. 민서가 내 딸일지도 몰라요. 동익은 그대로 멈췄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방금 무슨 말을 했는지 믿기지 않는 얼굴로 동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 밖에서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은빈이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은빈은 세리의 마지막 말을 들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세리와 동익, 은빈의 시선이 한 곳에서 부딪혔습니다. 세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빈아. 은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세리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너 알고 있었니? 은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대답이었습니다. 세리는 편지를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민서는 이미 떠났습니다. 미국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디로 갔는지, 정말 떠난 건지, 세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세리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민서 어디 있어? 은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몰라. 세리는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은빈아, 민서 어디 있어? 은빈은 결국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말 몰라. 엄마, 민서야가 말 안 하고 갔어. 동익은 충격 속에서 세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세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끝까지 숨기려 했던 과거가 터진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알아보지 못한 딸이 먼저 자신을 떠나버렸다는 것을요. 세리는 펜던트를 움켜쥔 채 방문 쪽으로 비틀거리며 나갔습니다. 민서야. 그 이름이 밤 공기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민서는 이미 그 집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 세리가 평생 피하려 했던 진실은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엄마를 지키려고 떠난 딸의 편지 한 장으로 세리 앞에 도착했습니다.